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리콘밸리 해고 열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무지성으로 좀 많이 뽑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때 빅테크 돈이 많이 몰리면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보니까 이제 많이 연봉 많고 스트레스 적다던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왜 해고 이러면서 해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8.4만 명 해고 4개월 만에 8만 명 해고되고 그 전에 2023년도 2년 전 기사를 보면은 35만 명을 그 전에도 해고가 됐고 이런 거 보면은 아직 개발자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굉장히 아직도 좀 희망적이라고 보는 게 이때 그 개발자 분들이 제조업 쪽으로 좀 많이 갔대요. 왜냐면은 사실 일반 트랙터 기업도 AI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농부들 하는 그런 기기들 있잖아요. 농부들이 쓰는 기기도 그 여러 컨퍼런스 이런 데 같은데 보면은 뭐 해충만 이렇게 그러니까 해충만 막 찾아서 잡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그 뭐라 그러지 잡초만 이렇게 레이저로 파괴한다든지 AI로 그렇게 하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다 필요하거든요. 제조업에 엄청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많이 해고가 돼도 그렇게 다 잘 됐는데 더 웃긴 거는 구글이 개발자 60시간 일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자 다 해고해놓고. 뭐 이런 식이죠. 구글 창립자 AGI 경쟁에 이기려면 주 60시간 근무 필요. 주 60시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택근무 그만 주 60시간 근무 최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경제가 좋거나 막 이럴 때는 뭐 예전에 어디였냐 배달의 민족이었나 어디서 뭐 주 30시간 32시간 근무제를 시험하고 있고 뭐 어쩌저쩌고 말 많아도 제일 똑똑한 개발자들이 모인 구글 같은 그런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 기사도 너무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막 진짜 근로자 위주로. 왜냐면 신문 기사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논조가 있어요. 기자의 어떤 생각 이런 게 좀 강하게 묻어나기 때문에 연구 결과도 자기가 유리한 것만 짜깁기 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정말 AI 잘하는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 공부할 때도 하루에 10시간씩 넘게 공부를 해요. 팀노바에서도 그렇게 10시간 넘게 매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갈아 넣어서 그래서 고연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요새 막 청년들 편을 들어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 공부 압박을 받고 뭐 스트레스가 많고 막 그래서 뭐 회사를 가면은 또 행복해질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실드 쳐주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행복을 그런 곳에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직장에서 찾는 꼭 행복해야 되고 뭐 자아 실현해야 되고 뭐 성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성장은 이제 본인한테 있는 거죠. 같은 학교를 다녀도요.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녀도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애가 왜 나를 성장시켜주지 않았냐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지가 안 했으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그 행위를 한다는 걸로 성장을 바라는 건 되게 위험하고 그 안에서 메타인지를 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젖어 들어야죠. 그런데 저는 주 32시간이 그러니까 저도 근로자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사업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자기 사업을 되게 잘 되게 하고 좋은 성과를 내려면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해주고 나는 희생되고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연봉 받는 거나 그 실력 다 내 건데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받으면은 좋죠. 많이 받고 잘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당연히 미숙하니까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20살 때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월 7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저임금 수준, 그냥 알바생들 수준으로밖에 안 받고 일을 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점점 연봉이 오르더라고요. 내가 내 거를 채워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생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피해식이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실리콘밸리 해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는 코더보다 개발자를 뽑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AI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해가지고 영상도 하나 만들었지만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그것도 본인이 실력이 좀 있어야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구글링에서, 그러니까 이게 구글링이랑 AI랑 저는 크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 원래 구글링 할 때도 많이 했었어, 개발자들이. 근데 그거를 의미를 모르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컸거든요. 근데 AI로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정상 동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오작동하는 걸 수도 있거든. 물론 이제 구글링보다는 조금 더 세련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맥락이라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도 거의 200불 이상 주고 하는 그런 모델들도 살펴보면 결국에는 얘한테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엄청나게 시켜야 되는데 그게 코드 의미를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짰는지를 과연 지금 현재 AI 수준이 그걸 잘 인지를 할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프로젝트 전 그전부터 몇 년 동안 짜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옮기지는 못했지만 근데 제가 딱 말하는 건 딱 프로토타입 아니면은 부분 개발자가 구글링에서 가져와서 부분 사용하는 정도로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라 도구적으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미술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어떤 타블렛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림 그리는 도구를 썼을 때 컴퓨터에서도 잘 그리는 거지, 그 애초에 그 그림이라는 걸 잘 모르고 AI에게 도움만 받아서 그냥 그린다고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한계가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어떤 스킬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 판단력?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AI한테 일을 시키고 내가 판단하고 이 방향이 맞다 아니다, 감독의 역할을 좀 하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로 점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 레벨이 점점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게 더 폭넓고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60시간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잘하는 개발자만 뽑아놓고 그 사람들만 60시간 일하길 바라는 거죠. 나머지는 해고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도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이미 심화됐어요. 제가 그 재밌는 게 이게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막 실리콘밸리 생산한 코드의 30-40% 수준이 AI로 짠 코드라는 뭐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사실 확인을 좀 애매하고 뭐 본인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그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곳의 소스를 다 검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뇌피셜 같긴 하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그런 그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뭐 추정치겠죠. 근데 근데 이거를 이제 고지고대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구로서 AI 도구를 활용해서 그냥 코드를 짠 게 30-40%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글링으로 개발을 하는 개발자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구글링으로 짜는 코드가 한 60-70%는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내가 그거를 의미를 파악하고 고치잖아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코드만 보지 마시고 플랫폼을 보셔야 된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 아키텍트를 목표로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이제 허드렛일은 AI가 좀 도와줄 상황이 점점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져야 받아들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진짜 공부는 팀노바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고연봉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기본 어떤 개발자는 기본 뇌 연산, 그 피지컬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 이론에 의해서 그 뇌 자체를 굉장히 이게 뇌가 탄력적입니다. 굉장히 전두엽은 굉장히 탄력적이라서 어떤 때는 되게 우리가 많이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상대할 때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말의 디테일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전두엽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는 되게 유아적인 좀 이렇게 어린애들이랑 얘기하는 대화만 하고 반대로 이제 우리 개발자들을 상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똑똑한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나눕니다. 왜냐면 뇌 가소성 이론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대하는 게 좀 다른데 이제 개발자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개발 어려운 거 짜보면은 점점 느껴지실 건데 내가 이거를 짤 수 있는 그 뇌의 그 연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AI한테 시켰을 때 얘가 주는 아웃풋이 내가 생각한 거랑 같이 가는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는 많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노가다를 좀 없애준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저는. 그래서 AI를 활용을 잘하려면 결국엔 개발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판단만 해주고 슉 넘기고 판단만 해주고 슉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AI로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만화를 만들든 보면은 이제 그거를 만화 작가들이나 이거를 의도한 사람들이 원하는 장면인지 감독들이 그걸 보고 AI에서 나온 장면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택하는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개발자는 이 선택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드를 짜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로 누가 만들어준 거를 내가 파악을 해서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랑 비슷해요. 소스가 오픈이 됐을 때 어떤 개발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으로 짰는지를 쫓아가면서 갈 수 있는 피지컬이 돼요. 뇌에 연산이 되는 사람들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혀 모르겠고 그냥 동작만 하면 되고 이럴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소스를 오픈했을 때 그걸 분석해서 그거 자체를 분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꽤나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를 짤 때는 소스는 디테일이에요. 나무로 치면은 나무 껍데기, 나무의 어떤 세포를 깊게 확대했을 때 되게 많이 확대했을 때 보이는 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만 봐서는 사실은 전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을 쪼개서 깊게 들어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짜기기가 돼서 어떤 나무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중요하고 그럴 거면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제가 왜 C 언어부터 안 가르쳤냐면 저도 뭐 어렸을 때 C 언어 하던 세대고 전 터보C라는 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0살 때부터 디스켓에 컴파일러 넣고 터보C부터 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메모리 하나하나 어떻게 물론 이제 알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지금은 그 메모리 하나하나보다 전체 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건 맞아요. 물론 하는 거를 추천을 하지만 일단 급하다면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혀를 끌끌 차는 거라니까. 그 한창 코로나 때 뽕 차오를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악플 되게 많이 달고 그랬거든요. 왜 너는 뭐 단일 플랫폼 안 가르치냐고 막 단가반 왜 안 만드냐고. 얘네 커리큘럼 완전 별론데요 막 이시라고 완전 별론다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참 뭘 알고 떠드나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PHP 욕하는 사람들은 자바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욕하거든요. 근데 도찐 개찐인 게 자바나 PHP나 JSP 하나 PHP 하나 서로 견제할 이유가 없거든. 내가 봤을 때는 저처럼 뭐 플랫폼 개발도 하고 뭐 그냥 웹 개발도 하려면 하고 뭐 TCP도 하고 뭐 빅데이터 하려면 하고 뭐 그냥 그때그때 있는 거 그냥 다 하는 사람들은 웹 개발 한 플랫폼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필요하면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나름 잘한다는 개발자들은 다 그래요. 그냥 이건 이거대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꼭 견제하는 사람들 보면 자바하는 사람들이 PHP를 그렇게 까내리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좁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추천했던 게 무조건 자바 해가지고 뭐 JSP 해야 되고 웹 개발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단일 플랫폼, 특히나 되게 뻔한 패턴들은 자동화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뭐 대표적인 테크닉 있잖아요. 예전에는 국비 지원 딱 나올 때 이것만 하면은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입 개발자 기준으로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서트, 셀렉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런 연산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게시판 만들고 페이징 처리하고 뭐 검색되고 그리고 로그인이랑 회원가입되고 뭐 요 정도만 돼도 옛날에는 그게 됐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일하면서 배우고 그러면 됐는데, 그거 뻔하잖아요 패턴. 그런 뻔한 패턴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자동화가 금방 되죠. 저 같아도 그런 거 자동화 금방 하겠어요.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알긴 알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요새 AI가 자동화가 되니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구적인 역할이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해고도 사실은 해석을 할 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냥 진짜 개발자 망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 아마 직업을 못 구하신 분들은 애초에 좀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일 거고, 이제는 정말 잘하는 개발자들한테 기회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죠.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거는 예전처럼 그냥 불쌍한 사람들 직업 하나 주려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개발자나 할까 막 이런 느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물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인서트, 셀렉트, 딜리트, 업데이트 요 정도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질 못해요. 사실 그거 또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훨씬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공부 그냥 팀노바스럽게 해라. 왜냐면 진짜 이게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지금 교육만 21년 하고 있는데 갈아 넣고 결과가 엄청 좋잖아요. 이런 노하우들을 다 알려준 건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왜냐면 왜 안 하고 싶냐면 어렵고 힘드니까. 그 어려운 거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운 거를 도전해서 해내는 사람들에게만 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안 좋고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태해지면은 나라 자체도 국력이 떨어지는데 나 자체도 떨어져서 결국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개발자는 사실 시장이 죽은 게 아니고 경력자들, 특히 경력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물경력 90%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경력자들 진짜 많은데 못하는 개발자 많다 이거지. 근데 그런 물경력자들은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고 그 중에서 알짜들은 꽤 잘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교육에 자부심을 가졌던 이유도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계속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어떤 기업에 가고 아니고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